안녕하세요. 한번 정강 전설 초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직접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어둠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이글거리는 제작하게 된 계기는요. 천하는 유부남 혼란에 친구가 빠져 있습니다. 포타로를 처음 하는 위대한 주제에 한나라는 그 역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자기는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지금은 없어가지고 부패가 짧고 나라를 굵게 종육하고 즐겨야 있습니다. 한다고 처음부터 전설로 한일을 든 입문하면서 수천의 백성들이 고생하더라고요. 모여 황건적을 결성하였으며 그래서 온 저보고도 나라의 좀 지방을 해보라고 장악하고 하면서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략 좀 장군들은 만들어 달라고 천자에게 하길래 한번 저도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본 끝에 얻게 된 요령이나 꼼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봐야 될 것은 장비죠. 최대한 은색이 없네. 은색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 은색 장비들이 나중에 이제 외교라거나 아니면은 여포와 결혼할 때 이제 혼수품이 됩니다. 외교 포인트를 얻기 좋은 장비들이죠. 권위를 부정하라. 그리고 눈앞에 순옥이 있는데요. 순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여. 자동 전투를 하는 게 포획 확률이 좀 더 높은 것도 같고, 잘못하면은 정강이 순옥 뚝배기를 까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단 명성이 자동 전투를 더욱 굴리고요. 높아지겠군. 그리고 등용을 해줍니다. 우리 순옥은 좋죠. 심지어 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전사는 언제나 필요하지. 속도만 지체될 뿐이다. 눈앞에 순옥을 잡고 등용을 한 뒤에 바로 태원으로 갑니다. 악명이 높다고 부끄러울 건 없다. 자비는 없다. 아슬아슬한 승리인데요. 이걸 그냥 위임해버리면은 생각보다 피해가 커요. 아슬아슬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동 전투를 실행해 주시고요. 수동 전투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군웅과 귀족. 전설 황제가 난이도는 이제 무슨 소용인가? 자동 위임을 영원한 것은 많이 영예와 하게 되면은 인정, 초반이 많이 불경합뿐. 꼬여요. 그렇기 관직은 때문에 덧없으나 수동 전투로 극한의 이득을 얻는 게 좋습니다. 영원하다. 내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왜 이득을 짓이든 봐야 할 되고 시체가 최대한 산을 이루고 병력 천하가 손실을 줄여야 타오르더라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 이 이름은 플레이에 기억될 보시다 것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겁니다. 첫 전투는 정강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장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종전이라는 장수 딱 둘로만 컨트롤 해가지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순옥 잡을 때 쓴 자동 위임된 병력이 100%로 충원이 돼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그 서브 장소인 종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은데, 애가 처음부터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들고 시작하냐 안 들고 시작하냐에 대해서는 공략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취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옆 측면으로 공격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쪽에 아시다시피 감시탑이 3개나 있어요. 여기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측면 아니면 후면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후면도 감시탑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감시탑이 없는 측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수들은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보시면은 이게 은신인데요. 장수들이 은신돼 있고 그리고 병력들은 이쪽에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전투를 시작하면은 병력이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포탑을 빨리 무력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종전은 감시자이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해요.
그래서 종전을 몸빵으로 하고 정강이 이제 뒤따라가는 구도로 해가지고 화살을 최대한 화살 피해를 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범위가 이 선까지기 때문에 이 선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이 포탑들은 쏘질 않아요. 여기서 가끔 정강입니다. 종전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어요, 쟤. 왜냐면 워낙 불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바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면은 이 포탑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웃긴 게 이제 전설쯤 되면은 이 AI가 인공지능이 늘어가지고 궁수들이 장수를 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하나에다가 화살을 낭비하는 거는 사실 극한의 낭비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대신 정강으로 여기를 조져주죠. 스킬도 쓰고 얘도 쓸까요?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몸빵을 해가지고 지금 극병 두 부대랑 궁수 두 부대가 있는데 이 둘이면 다 깹니다 사실. 스킬 한번 써주고요. 종전은 살짝 빠져줍니다. 왜냐면 정강이 다 잡아버리거든요. 벌써 태웠거든. 그래도 정강이 다 잡습니다. 종전은 딱 이 버프까지만 걸어주는 걸로 도망가는 거 쫓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게 그냥 빨간 깃발은 태각하다가 이제 다시 수습해서 오고요. 이렇게 하얀 깃발이 되면은 끝나요. 쟤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 갔어. 일로와. 죽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쟤는 나중에 이제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동맹이 쓰러졌다. 전선을 유지하라. 추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죽어도 무방한 장수입니다. 왜 저런 애들을 첫 번째부터 쓰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조조는 하우든 주고 유비는 유관장 관우 장비를 주는데 정강은 매우 어려움이라고 충성도도 낮은 장수를 줘요. 꽤 불합리한데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요. 정강도 저 화살은 매우 아픕니다. 스킬은 꾸준히 써주고요. 사실 종전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끝났을 텐데 실수로 제가 컨트롤 미스를 해버리는 바람에 죽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도망을 치죠. 하지만 이게 완전 100기가 될 때까지 쳐줍니다. 완전 100기가 됐죠? 그럼 이제 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은 공병을 칩니다. 연이 모드를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사기예요. 이렇게 세 부대를 격파하면은 승리가 뜨고 피가 60% 정도 남았죠. 그러면 병력 손실은 없고 이제 극한의 이득을 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종전은 죽었는데 종전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꾸거나 아니면은 추방할 장수기 때문에 추방을 안 해도 한 15턴쯤인가 가면은 지가 하야를 해요. 근데 하야를 하면은 이 병력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우릴 무시한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이다. 어차피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거든요. 이 묘지 표시가. 첫 번째 도시는 이게 아무래도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악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점령하는 게 좋습니다. 땀 흘려 얻은 대가를 실컷 즐겨보아라. 보시면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 죽은 애를 누구로 교체할지가 뜨는데요.
얘도 충성도가 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용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강도 용장이고 얘도 용장인데 보라색이 탱커고 다니엘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수 뚝배기 까는 용도. 그리고 책사인데 책사는 우리 순옥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구공을 추천합니다.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그러면은 점령이 되고 정전 죽었네요. 전리품을 그래서 가져와라. 처음은 이걸로 끝나는데 개인적인 팁으로 또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좋긴 한데 철거해 주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테크트리에서 세금 징수소가 있어야지만 이걸 찍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건물에 보이는 게 이제 세금 징수소예요. 그래서 이걸 찍고 태수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다음이 이제 무법자인데 여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또 이렇게 디버프로 만족도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만족도 관리가 너무 힘든데 저 태수직 하나면은 이제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꿀장수를 하나 얻으실 건데 그 꿀장수가 충성도가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 트리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 태수직을 찍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하동이라는 도시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 근처에서 큰 도시가 하동밖에 없어요. 다음 턴이면은 어디 있나? 첫 번째로 볼 일은 인물성장. 인물성장에 하소가 들어왔네요. 여기 FA 시장이라고 하는데 조정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인재에 그때 성장해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틈틈이 봐야 될 게 여기가 은근히 꿀인 게 이제 가끔 망한 세력 장수들이나 아니면은 하야한 장수들이 올라와요. 여기서 하우연도 보고 마등도 보고 공룡도 보고 심지어 여포 장룡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고 그 첫 턴은 이동은 이 길 따라가면은 행동력이 덜 소모되고요. 그리고 그냥 우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제 이동이 되고 저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몇 퍼센트 행동력이 소모되는지가 나와요. 인내하라. 정강은 어지간해서 이 행동력을 25% 이상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매복을 쓸 수 있어요. 정강 이 몸의 매복에 실패란 없다. 그 종특 자체가 이 매복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매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복으로 이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또 매복을 해야지 적들도 애가 다가오는 줄 몰라요. 그리고 딱 이 경계까지만 이동해 줍니다. 왜냐면 경계까지 이동이 돼야지 병력들이 충원이 돼요. 그러니까 전턴에 소비됐던 병력들이 체력이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모집이 가능한데요. 모집은 아까 얻었던 순옥이 만족도가 또 높아요. 이제 막 등용돼서 순옥도 등용해주고 순옥이 들고 있던 애들이 처음에는 충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병력이 낮은데 바로 충원해주고 첫 번째 뽑아야 될 거는 병력 겁니다. 핵심이 자 오메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책사 계열은 이제 이 파란색 포인트 가진 애들이 버프를 가지기 때문에 궁병을 뽑을 거면은 궁병은 파란색이니까 책사 밑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병대 궁병이 제일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이득을 위해서는 최대한 원거리 유닛으로 초반에는 파밍을 합니다. 모루는 여기 4카드나 있으니까요. 턴 종료.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병력들이 손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다음 이제 공략을 하는 태원 이 공구 제작소 점령할 때 어느 정도 이득이 됩니다. 자,
매복을 풀고 일반으로 하셔야 돼요. 행군으로 하면은 행군은 한 번 하면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으로 갑니다. 그리고 딱 한 번에 거리가 닿죠. 자비란 없다. 밀어붙여라. 여기도 초반이니까 수송전투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병력거를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신속히 보시게 될 처리해라. 건데요. 그 다음에 포탑이 출발하겠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병력거로 무조건 부숴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설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력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3타로 공성전의 핵심이자 오메가예요. 이거 필수예요. 저걸 두 카드까지도 뽑는 분들이 있는데 전 보통 한 카드 씁니다. 두 카드 써도 좋긴 한데 두 카드 쓰면은 야전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카드로 해가지고 한쪽만 뚫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군단쯤 돼야지 두 카드 뽑을까 말까해요 저는. 그리고 태원은 이제 하도 이제 리트라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는데 여기도 이제 최대한 극한의 이득을 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태원 공구 제작소를 이득 보면서 넘어가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딩키네. 자,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하는데 이쪽 위치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포탑이 이쪽에 두 군데나 있거든요.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포탑을 4개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는데 보시면은 이제 정반대 방향에 보시면은 포탑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 거는 보시면은 딱 여기까지밖에 사정거리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면은 저 포탑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이쪽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팁이 하나가 얘가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이 배치 가능한 이 구역까지 화살이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군병대는 군병대끼리 묶어주고, 그리고 보병대는 보병대끼리 뭉쳐줍니다. 정병은 핵심이 오메가, 얘는 덤. 그리고 순옥 같은 경우에는 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가까이 있기만 해도 버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프 역할만 해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쯤에다 두면은 사정거리가 이제 얼추 다 닿죠. 운 좋으면은 여기 2개 부수고 여기 하나까지 부수는데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훨씬 공간이 넓어지죠. 운 나쁠 경우에는 그렇게 명중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탑 2개 부수는 것도 간당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지는 김에 병력 맞으면 꿀이고요. 하지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승리가 머지않았다. 그러니 여기는 어차피 제대로도 오지 않거든요. 그냥 빠르게 굴려줍니다. 아 진짜 안 맞네요. 아 이거 극한의 이득을 못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 이 포탑이 2개가 다 살아있으면은 진짜 안 맞네. 병력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봐야 돼요. 탄약수가 지금 떨어져 가는데 부서졌고, 간신히 하나 부서졌네.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이 기도 메타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저 얼마 없는데. 간신히 부서졌네. 이러면 별로 좋지 않긴 해요. 자 이제 일반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범위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은 보병들은 딱 여기까지 이동하고요. 공병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딱 다
이 범위 바뀌죠. 내가 됐다. 주목. 장수들도 어차피 돌진할 거니까 가라. 어느 정도 이동을 시켜주고요. 은신 보병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꿀 기능이 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탑 가까이 가도 맞질 않습니다. 저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궁병대로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선 최대한 화살을 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방패에 들어가지고 효율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아이고, 가지마 하지 말고 있고, 그리고 얘네는 아까 은신이 된다고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이 쏘질 않습니다. 계속 은신 상태죠. 가까이 가도 점령해줘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점령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적 병력들이 이제 갔으니까 바로 우린 진입해줍니다. 우리 복병이 발각되었다. 가지마. 그리고 얘는 화살도 쏠 수 있어요. 화살도 쏴줘. 대치만 하죠. 자유사격 켜줬으니까 화살을 쏩니다. 전투가 일어났네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정강하고, 이름 뭐였지? 구공으로 위주로 싸워줍니다. 공병들은 여기까지 진입했으면은 저 위에 기병을 써주고요. 공격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병들은 좀 전에 컨트롤했지만 최대한 이렇게 전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주목. 전투 태세. 왜 알아서 전진을 하지? 화살만 쏘면 좋을 텐데. 전속 전진하라. 준비 완료.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화살 쏘죠. 최대한 이득 봐야 됩니다. 도끼병들은 기병한테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주목. 도끼병대. 아, 내가 여기 같이 묶어놔가지고 이러구나. 더 빨리. 빼줄게요. 주목하라. 최대한 힘을 갖춰라. 때가 됐다. 물로만 깨줍니다. 최대한 병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충원되는 병력으로 100%가 될 수 있어요.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빠르게 대기 중. 이쯤 되면은 승리가 뜬다. 보셨다시피 병력 소모가 거의 없었죠? 체력도 뭐 거의 소비가 안 됐네요. 아까는 이제 400킬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킬 정도밖에 못했지만, 저기 저희를 때린 거는 14명밖에 못 때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충원량으로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원을 해가지고 체력을 최대한 늘려놔야 돼요. 병력을. 그래서 정말 극한의 이득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아까 같이 하신 다음에 그 보병 진입도 안 하시고 그냥 정강하고 저 구공만 보내도 깰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연인은 장수들이 사깁니다. 모두 이 일을 듣게 될 것이. 손실 14개. 이것도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맘먹으면은. 여기도 그냥 점령해 줍니다. 이런 도시라면 당연히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턴을 넘기고요. 굴레를 벗어라. 아까 부숴놓은 게 있죠? 부숴놓은 거를 세금 징수소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를 얻으면은 수입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병력을 모집해 줍니다. 얘는 이제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모집을 해주고요. 이제 마이너스고, 근데 통골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 더 뽑죠. 왜냐면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농지를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됐고,
그리고 이게 레벨업 표시인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정강을 주력으로 쓰실 분들은 이제 위칸으로, 이제 무장으로 쓰실 분들은 위칸으로, 그리고 내정 쪽으로도 쓰시고 싶으시면 아래 칸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재배치 비용이 있는, 마이너스가 있는 유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여포가 상당히 몸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포를 다시 이제 여포를 만약에 등용을 하더라도 재배치를 시키려면은 그 비용이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만 까여도 2,500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특성들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보병 갑옷 플러스에다가 결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극한의 이득을 보시려면 이제 위로에 가서 매복 성공률, 요걸 위해서 위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둘 다 찍어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럼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받은 게 말이 있던데 말도 껴주고요.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 참 안 좋은 게 기병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제 깡보병하고 이제 깡 체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초반에 일단 턴에 넘겨줍니다. 턴골 한 200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턴쯤 가면은 이제 바로 아래를 공격해가지고 먹을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골드가 수급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이용해서, 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누르는 거는 드래그까지만 해주고 28%, 23%, 28%까지만 가줍니다. 위선자들을 저주하라. 그리고 매복을 해주시고요. 이 몸의 그리고 매복에 여기는 이제 실패란 없다.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원이 됩니다. 여기서 충원을 좀 해가면은 장량 먹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턴 낭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인물 성장 누가 들어왔나 보자. 이유가 왜 여기 있지? 장갱도 유명하죠. 오나라 책사로. 모계까지도 이제 위나라 책사로 유명한 애들인데 네임드는 없으니까 패스해줍니다. 턴골이 마이너스 200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개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세금징 수수가 다음 턴에 지어지네. 제가 한 턴 늦게 시작했나 보네요. 이러면 좀 꼬이는데. 그러면은 보자. 역시 지금 마이너스 턴골이기 때문에 농업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턴 종료. 제가 전작은 딱 햄타로 해봤는데 이 턴 넘어가는 이 턴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량이 교역을 하잖아요. 교역을 하면 되게 좋긴 한데 어차피 이거 제가 먹을 거거든요. 거절해줍니다. 그대가 결정한 거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협정 같은 걸 맺으면은 바로 공격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신뢰도가 좀 까여요. 뭐 아무리 그냥 산적이지만 산적여제라는데 컨셉이 신뢰도가 까이면은 장수들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 페널티는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공공의 적이 돼요. 신뢰도가 낮으면. 언제나 위를 보시면은 향하라. 이제 병력은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풀병력이고, 그리고 정강도 거의 체력이 만땅이네요. 그러면 이제 매복을 풀고요. 원태세로. 그리고 딱 여기까지 오면은 딱 사정거리가 닿죠. 딱 쳐들어 갑니다. 바로 측량 선포. 동탁이 좋아하네요. 복수를 위해.
바로 전쟁을 안 선포하시고 딱 이동만 하시고서 이제 상황을 봐도 되는데요. 보통 딱 이 시점이면은 지금 몇 턴 안 지났죠? 4턴이었나? 그러면은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빼앗아라. 바로 얘는 땅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먹으면 끝입니다. 상처뿐인 승리라는 거는 이기긴 이기는데 자동 위임할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턴은 일단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식량 차단만 하면은 이제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공성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줘요. 안 된다.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병력 소모 피해를 입는 중.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던 애들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뛰쳐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서 안 싸우고 야전에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는 지금 농지기 때문에 성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지속 피해를 주고선 들어가는 게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병력의 불안하고. 이득이 좀 크죠. 아까 여기서 한 턴 더 쉬어서 충원하고 가는 식도 있는데 충원하고 가는 우린 것보다는 그대의 적이 아니오. 그냥 여기 가는 게 나을 거예요. 돈 주면서 우리 혼수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불가침 조약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여포와 결혼하는 게 목표니까 거절합니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자, 뛰쳐나오죠. 뛰쳐나오면은 우리는 뛰쳐나온 애들을 상대로 싸우면 됩니다. 장량은 이레벨도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병력 소비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리의 바람이 최소한으로 불고 있구나. 이득 보는 거는 좀 힘들고 병력 소비가 좀 있을 건데 분노와 화염을 그것도 이제 선사해줘라. 최대한 충원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낯선 되고요. 파도가 우리의 해안에 당도했군. 그리고 그래. 이제 제가 용장 두 마침내 개로 싸우게 플레이하는 되는군. 이유 중 하나인데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 이제 장수들 뚝배기를 깔 겁니다. 병력을 상대하는 거는 선봉장이라고 이 빨간색들이 유리하고요. 용장들은 이제 1대1에 유리한데 1대1 유리한 애들을 상대로 하나씩 이제 장수들을 저격하면은 병사들 사기가 꺾여요. 그걸 좀 노려줄 겁니다. 처음 노릴 거는 얘는 탱커고 보라색은 탱커라고 했죠. 탱커고 얘는 이제 다수 딜러, 광역 딜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딜러부터 까야죠. 이쪽에서 이제 지원군이 오는데 지원군이 오고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병력은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같이 오려고. 우리는 일단 고지를 차지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지정을 해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모루 및 보병 병력은 1, 공병은 2, 투속기는 뭐 있고 이거는 이제 유격 배치라고 해가지고 앞쪽에도 배치가 돼요. 얘는 앞쪽에 배치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사격을 해도 은신이 풀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병은 보통 저는 3번을 하는데 여기는 기병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죠. 뒤에 있죠. 각오를 다져라. 그러면 이 앞에 신속히 한을 먹어봅시다. 적의 지원군이다. 뛰어. 신속해. 전속 전진. 가라. 가. 달려라. 게임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고로 어떤 전쟁이든 이제 고지가 유리한 법이니까요. 공격대.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전설 난이도는 일시정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도 조금 민감하게 컨트롤해야 될 게 있죠. 대열을 갖춰라. 달려라. 기병이 양쪽에 있네요. 양쪽에 없는데 준비. 신속히 전진하라.
사정거리가 올 것 같으니까. 때가 됐다. 이를 탄 보병대. 신속히 움직여라. 살짝 아래 신속히 이동. 공병은 위에. 책사는 공병을 보호해줍니다. 이 정도면 상황을 다 타도 되네. 쏴주고요. 화살 그리고 요 삼병전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엔 켜져 있을 거예요. 충분히 거리를 이게 킨 거고 이게 끈 건데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ESC 눌러보면은 인터페이스에 있고요. 아니야. 기본 삼병전. 이게 원래 기본으로는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궁병 가까이 이제 적군이 오면은 궁병이 자동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은 진영이 어그러지면서 기병들이 날뛰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끕니다. 끄는 게 좋아요. 토탈러 이제 고수분들은 끕니다. 고수는 아니지만 끕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병이 궁병을 노리면은 영웅으로 최대한 막아주고요. 그리고 날 이쪽 같은 모욕한 경우에는 대가를 기병이 치르게 해주마. 와가지고 기병이 개인적으로는 밀치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몰려올 예정이네요. 극이 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병 있는 쪽으로는 얘네를 배치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계획했다시피 장량 뚝배기를 깝니다. 군병들은 기병을 쏘는 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기병은 화살에 약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멀리 있습니다. 장량 뚝배기를 까야 되는데 왜 안 까고 거기서 얽혀 있냐?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뚝배기 까죠. 너도 가자. 자,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감싸줍니다. 기병이 있네. 기병 상대. 너는 패배하여 잊혀질 것이다. 닥치고 죽어라. 컨트롤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뚝배기 깔 때가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승리 줘요. 딱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래 모루와 망치라고 해가지고 기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네, 이렇게 포위식으로 합니다. 포위식으로 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이제 퇴각하려고 뻘개지죠. 이거 지금 장수 잡았어요. 다음에 이제 슈고 잡을 거예요. 보루 진영이 하나가 깨졌네. 자, 다음은 우리 휴고 뚝배기입니다. 호삼에서는 입 벌리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벌리질 않아서 좀 아쉬웠죠. 다시 돌아오면 승리가 코앞이다. 들어갈 거야. 왜냐면 그냥 둘이 때리는 게 뚝배기 까는 게 더 유리해요. 전사들아, 서라. 장갑은 여기서 병사 좀 잡아줍시다. 너 왜 거기 가냐? 모두 주목. 가라고 했나? 네 놈의 몰락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말하면서 하려니까 잘 안 되긴 하네요. 적들이 도망친다. 놀고 있으면 안 돼. 공격해. 여기는 그냥 승리하면은 그냥 끝내도 돼요. 원래 이제
보통 야전에서는 적 도망가는 병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렇게 추격하거든요. 근데 여긴 어차피 공성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전투가 그냥 끝이고 병력도 세력이 딱 여기밖에 없는 땅이 여기밖에 없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추격해서 쫓아가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야전에서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적 병력을 최대한 깎아먹는 게 좋아요. 승리 선언 누르지 말고. 그리고 장군들이 말을 탔기 때문에 보병이 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쳤잖아요. 보면 숨이 가쁨. 근데 얘네들은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최대한 추격에 용이해요. 물론 이 기병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광은 기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공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럼 아까 상처뿐인 승리였나? 그랬는데 결정적 승리로 바뀌었죠. 피해를 좀 입었네요. 한 200 정도 되나? 그리고 장수 둘은 뭐 다 뚝배기를 깠죠. 그리고 아까 그 경계에 있을 때 바로 쳐들어갔는데 여러 번 리트를 해보니까 생긴 요령인데 거기서 한 턴을 더 충원을 하고 가도 돼요. 왜냐면은 지도가 보여야 돼. 좀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쪽으로 동탁이 쳐들어와요. 모두 이 매우 일을 높은 듣게 될 확률로. 것이다. 돈 벌고 어차피 마지막 세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병력들이 좀 많이 소비됐으니까 충원을 눌러줍니다. 언제나 위를 향하라. 아, 좀 남았구나. 얘네가 튀어나온 거라서 남은 애들이 다시 수비를 하네요. 밀어붙여라. 자비는 없다. 이제 뭐 끝이에요. 쟤네들 이제 4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자동전투 굴려도 없습니다. 별로. 우리의 명성이 40명이나 더욱 죽어서. 높아지겠군. 피 많이 까졌네. 아, 그냥 수동할 걸. 이런 도시라면 당연히 가져야만 한다. 좀 손해를 봤네요. 전리품을 가져와라. 일단 이제 항상 유연하라. 용지를 먹었고요. 한번 차단이나 공성전 지속을 하면은 이게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를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아까 여기서 매복했었잖아요. 높은 확률인데 확률적인데 여기서 이제 곽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동탁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동탁 군대가 만약에 올라온다 싶으면은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매복 범위가 한 이 정도 닿을 때쯤으로 미룬 다음에 매복을 해주시면은 전설 난이도기 때문에 애들이 매복한 걸 대충 눈치채고 다시 내려가요. 그걸 내려가가지고 어차피 궁극의 목적은 여기 하동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하동을 먹어도 되지만 곽사군단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동을 가는 게 아니라 상당을 먹고 하동을 가면은 얘네 군대도 날치지 않고 딴 데로 가요. 멀리 가요. 멀리 이동하면은 하동에 다시 오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을 개인적으로 먼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농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좀 많아요. 이 식량으로 일종의 이제 요즘 꼼수라고 하는데 외교를 해줍니다. 심지어 삼타로를 쌀타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주제는 이제 앉아서 얘기합시다. 보시면은 지금은 저기 불타가지고 식량이 별로 없는데 식량을 주고 그리고 주기적 지불금을 달라고 해요. 쌀파리를 시작합니다. 60 전설 난이도는 최대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왜 렉이 있어? 64원은 안돼. 62원은 어때? 62원? 오케이. 이렇게 그 해서 호의를 받아들이겠소. 쌀을 제가 10턴 동안 주고 10턴 동안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 꼼수의 요점이 돈
쌀 많네. 매우 빈곤한 애들한테 팔아야지 돈이 좀 짭짤해요. 듣고 있어. 일단 쌀을 10턴 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얘네들이 안 쳐들어와요. 왜냐면 자기들도 쌀은 필요하니까, 쌀 받아야 되니까. 그게 꼼수인 건데, 불가침 조약 맺는 것만큼 애들이 잘 안 쳐들어옵니다. 신경 됐구나. 요거 얘는 얼마나 줄라나? 아까보다 좀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이 1회 단위까지 저는 최대한 극한의 이득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준다. 8? 67이 최대네. 이렇게 이득을 보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네 둘이 합의점을 지금 찾기 여기서 제일 마련이지. 가까운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북쪽에 장연하고 동탁만 신경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불안해요 항상. 그래서 약간 기도 메타예요. 안 들어오기를 장연이. 그리고 하동을 갔을 때 최대한 수비 병력이 없기를. 가끔 이제 리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요령 중 하나인데, 하동에 이쪽에 동탁 군단이 여포까지 포함해서 3군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장현하고 어떻게 할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장현과 손을 잡습니다. 왜냐면 동탁을 쳐야 되는데 장현이 이제 뒤치기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장현의 우호도가 조금 상승했고, 그리고 아까 수리하는 바람에 식량이 늘었죠. 장현한테도 만나서 반갑소. 식량을 줍니다. 부유함이네 아직까지도. 이거는 그냥 준다는 의미에 가깝게 해서 돈에는 그렇게 이득을 얘가 더 주네? 아까 89까지 갔으니까 됐으니까 89가 최대네요. 이거는 딱 이제 맥시멈으로 채워가지고 거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를 계속 하면 할수록 좋은 게, 하면 할수록 이제 외교 포인트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에 대해 보고하라. 좀 더 나한테 쳐들어올 확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무조건 행군이 아니라 내 땅에서는 일반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충원이 돼요. 행군으로 가면은 이 병력이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이죠. 그래서 경계까지는 딱 일반 태세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종전이 죽지 않으면은 이거 누르고 바꾸면 돼요. 이거 누르면 내 애들 중에서 누구로 바꿀지가 하우연 풀렸네?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우연을 트레이드 해줍니다. 하우연 맹장이죠. 1000원이 좀 아깝긴 한데 지금 1000원도 없고, 그리고 얘가 들어오면 이 녹봉으로 까일 거거든요. 그쵸. 해줍니다. 그래도 해줍니다. 왜냐면은 하우연은 좋아요.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네요. 2000. 하여튼 넘어가고요. 병력의 이동을 허락해 주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아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혼수품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야 돼요. 혼수품이 아니더라도 급할 때 상당히 유용해요. 물론 착용했다가 빼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초반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끼고 있긴 한데 껴줘도 됩니다. 성장 양이 하우연 있죠. 하우연은 아까 그
눌렀을 때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군대를 바꿀 이게 이 모집 비용이라고 써 있는 게 재배치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2,200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정강 특성으로 잘못 눌렀다. 정강 특성으로 유연을 찍었을 때 또 이게 4분의 1 비용이 깎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이동이 가능한데 이동? 전진한다. 설마 있겠어? 여기에 만약에 이제 동탁 풀군단이 보이면은 아 죽었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우연이 저게 첩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반을 많이 해본 결과 초반에는 첩자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조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하우도는 이제 처음에 조조랑 같이 분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우연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조정 내에만 있단 말이에요. 조정 내에 있으시면은 이분이 동기부여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하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AI는.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하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연이나 이제 초반에는 장소들이 보이면은 무조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등까지도 봤어요. 마등이 공룡 이런 애들도 봤어요. 극초반에는 아까 그 세금 징수소 때문에 여기가 뚫렸죠. 시행합니다. 그리고 하우연은 이제 충성도가 낮아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거는 무조건 이 태수직 있는 황간을 가신 다음에 하우연한테 태수를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동이 대충 여기까지죠. 26% 까지 가신 다음에 매복을 합니다. 예술의 경지에 왜냐면은 이름을 보여주지. 여기에 병력이 있으면은 여기 동탁 도시잖아요. 원래 한나라 도시인데 동탁이 빠른 속도로 먹는데 동탁군도 시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복을 해야지 얘네들이 내가 없나 하고선 딴 데를 가요. 딴 데 가도록 매복하는 거예요. 내가 온지 알면 안 돼요. 최대한. 아 이렇게 게임을 비겁하게 합니다. 통보도 좀 여유 있죠. 이게 다 아까 한 6-7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3개 판 거니까 저 턴골이 그나마 유지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돈이 많이 딸려요. 불가침 협정이 좋긴 한데 좋아요. 필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혼수품이에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면 좋은 거예요. 안타깝소. 정말 결혼이 힘들 경우에는 이 하동 주고라도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여포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길염 진치 장아 이번엔 뭐 좋냐 몰시계 그렇게 좋은 걸 주진 않네요. 기본 태세로 하동 가기 전에 시야부터 밝혀봅니다. 아 곽사가 있네. 아 곽사 있구나. 확고하게 계속 살짝 움직여라. 뒤로 빼주시고 왜냐면 여기 닫혔네. 어쩔 수 없네. 일단 매복해줍니다. 이 몸의 매복에 실패란 없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날 발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성안에서 지원군도 와요. 이 범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이쯤에서 이제 시야만 밝히고선 매복하는 게 좋긴 합니다. 원래 바로 가서 하동을 먹는 게 최상의 이득인데 네, 매복이 걸린 거죠. 이길 수는 있거든요. 이길 수는 있는데 따라올 텐데 이 2번 연속으로 전투 걸리면은 못해요.
방송 다시 녹화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거를 매복으로 잡아먹어야지. 만약에 곽사가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매복으로 잡아먹어야 그나마 성을 공략할 만한 병사들이 남아요. 근데 이거는 이겨도 많이 손해거든요. 이겨도 성을 공략할 병사가 안 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좋진 않습니다.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 심지어 매복이 원래 높은 확률로 안 걸리거든요. 정강 특성상 정강 특성이 매복 확률이 높아서. 근데 매복이 걸리다니 아 머리 아파. 매복이 안 통하네. 그리고 토타로 전통의 공략 중 하나인데요. 병력거나 이렇게 이제 포병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멀리 쏠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있으면은 토타라 전통 최강의 병법 니가화가 가능해요. 니가화. 원래 이제 방어가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깨작깨작 쏘면 애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극한의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워낙 이제 병력이 많은 풀군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쳐들어올 겁니다. 100%예요. 보자. 쟤네는 자신 있으니까 아까는 자신이 없으니까 맨 뒤에 배치했지만 얘네들은 자신 있으니까 앞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최대한 앞이 뚫린 개활지에 배치를 해줍시다. 화살 켜주시고요. 아까도 했지만 부대 지정 해주시고요. 공병대, 공수들이여, 준비를 해라. 도끼병들이여, 도끼병대. 아직 얘는 여기서 은신 이렇게 할까? 왜냐면은 은신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 궁병이 오게 되면은 이쯤에서 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원래 기병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치고 우회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병이 없으니까 은신 모병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얘는 제가 컨트롤 못해서 높은 확률로 쌈 싸먹힐 거예요. 자, 일은 최대한 좀 늘려줍시다. 좋지 않은데. 그리고 최대한 양쪽 끝에 극병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병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오기 때문에 기병에 유리한 극병을 최대한 뒤쪽으로 빼줍니다. 됐으니까 오라고 하죠. 지정도 안 했네. 앞에 나가는 이유는 시야가 안 돼서 안 보이잖아요. 가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보여야지 포병이 쏠 수 있어요. 자유사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이면 쏠 겁니다. 진짜 많네. 최대한 영웅 뚝배기를 까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도망을 가도록 딱 이놈처럼 하는 게 한심한 말을 최대한 짓거리는구나.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승리 방편입니다. 병 쏘죠. 개인적으로는 기병을 쏴줬으면 좋겠는데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Alt를 누르면은 그냥 지정된 방향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 건데 Alt하고 우클릭하면은 부대 지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석기를. 스물스물 오죠.
왜 공병대부터 오지? 공병대 오면 좋죠. 공병은 장군들 밥이에요. 기병이 없으면은 이 장군들로 심장을 기병 불어내주마. 대신에 공병을 견제해 줄 수 날 있습니다.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아군 복병이 들켰다. 빨리 빨리. 나비를 보이지 마라. 어서 움직여. 서둘러라. 막걸리 최대한 이동을 해주셔야지 덜 맞습니다. 장수 컨트롤에. 자, 빠지고요. 이각이랑 오버가 따라오네요. 나를 이기려면 뚝배기 까이고 싶어서 연장을 했죠. 그럼 닥치고 죽어라. 중에 오버 먼저 죽여봅시다. 이각은 곽사랑 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거 어느 분이 하시는 거 보는데 그 말에서 내리면은 그 정강이 더 세단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까고 있죠. 도망갔네요. 이럴 경우에는 후방을 쳐줍니다. 기병이 왔죠. 기병은 그리고 아까 기병 있을 거예요. 저 기병 있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녹록치 않네요. 곽사 먼저 뼈기를 까야 되나? 근데 곽사는 1대1에 능한 용장이기 때문에 공격 타입이기 때문에 뼈기가 잘 안 까여요. 사실 망설이지 마라. 후방 무대 치러갔네요. 여기서는 이제 보루들끼리 난리 났고 전투 준비. 뛰어 뛰어. 서둘러. 왜 하죠? 이게 원래 아까 그 상병전을 안 껴놓으면 얘네들이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자비를 보이지 마라. 어서 움직여. 갔죠? 축복해줍니다. 대열을 갖춰라. 하하. 적장이 죽었죠? 죽었다. 잡았죠?